권력적인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언제나 정신적으로 내몰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거짓과 오략의 한 중심에서 의료적인 범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굉장히 교활한 방법으로 조롱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조롱거리로 내몰았는지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사 미첼 효과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잘못 진단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음모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과장되어 보이기 때문에 정신병으로 오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미국 법무장관의 아내였던 마사 미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연루된 음모를 폭로하려고 했지만 닉슨 행정부는 그녀를 가스라이팅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권력적인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언제나 정신적으로 내몰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거짓과 모략의 한 중심에서 의료적인 범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굉장히 교활한 방법으로 조롱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조롱거리로 내몰았는지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거짓쟁이들은 굉장한 거짓과 조금의 진실을 섞어서 대중을 호도하고 공작을 펼칩니다. 매우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이런 행동에 나설 것에 늘 대비하는 인원들이 언제나 저의 주변에 있었고 그들이 저에게 대처해왔던 방법에는 저와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에게 정말 잔악한 짓을 저질러 놓고서 그것을 항변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악랄한 수법이었습니다. 저를 철저하게 밀착 감시하면서 이들은 저와 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각 기관이나 제가 도움을 호소할 만한 곳에 자신들이 먼저 수도 없는 청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 결과 제가 이런 글을 써서 보내는 기관이나 방송국에서 저희 진실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정신병적인 이야기로 치부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방송국이나 미디어 집단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구실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저들의 공작을 매 순간 간파하면서 그것을 막아내고 싶었지만 저들이 수가 너무나 많았고 권력이 뒷받침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한 개인인 저는 감당하기 매우 어려웠고 사실상 게임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불공정함 그 자체였습니다. 글의 초반부에 마사 미첼 효과라고 제가 언급한 것은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수도 없는 인원들이 뿌려져서 거짓된 공작을 펼쳤기 때문에 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굳어져서 저의 글을 읽지 않게 될까 제가 늘 염려해 왔었고 한 사람의 진실이 권력에 무마되면서 철저히 무력해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마사 미첼 효과는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어느 날 저는 누군가들에게 속아서 성형외과로 유인이 되었는데 그날 이후로 저희 머리와 신체에 지속적으로 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경보철물이 발달된 형태인 것 같은데 이들은 이것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것을 여럿이서 공유하면서 뇌에 지속적인 신경 자극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선통신을 활용하고 의학적인 기술을 컴퓨터 통신, 인체 통신 기술 그런 것들을 악용하고 불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한 인간을 향해서 저지른 엄청난 파괴 공작이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기술이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유달리도 피해자가
모든 상황에 대해 증명을 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리한 입장에만 놓여져 왔었고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극도로 인내심을 발휘하며 범죄 집단이 범죄를 어렵게 증명해내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정신적으로 내몰아가는 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속에 넣어놓고 무선통신을 활용하는 범죄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면 얼마든지 나오는 예를 들어 BCI라거나 뉴럴링크와 같은 기술들이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야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하고 그 종류도 많겠지만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성을 잃지 않고 정확히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있는 피해자를 사회가 권력의 편에 서면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단체로 악용을 하면서 저질러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잔악함이 도를 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 역시 매우 잔악하지만 사람의 몸속에 넣어놓고 눈에 띄지 않게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익명성이 보장되는 문제이며 그렇기에 잔인합니다. 아직도 이들이 도대체 왜 저희 몸에 이런 짓을 해놓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저희 머리에 감청장치를 하고 여러 사람이 제 생각을 읽었으며 그 사실을 저에게 일부러 알려서 제가 깨닫게 하면서 저에게 고통을 주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들을 만나기 전에는 뇌와 컴퓨터가 연결된다라는 사실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믿을 수 없는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는지 그 이전부터 저를 쭉 지켜봐왔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접근하여 저를 속이면서 저희 몸에 나쁜 물질을 심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이들은 저를 괴롭히면서 저를 완전히 둘러싸고서 노예나 마찬가지인 사람으로 만들면서 매우 많은 인원이 반사회적으로 저를 스토킹했고 놀랍게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묵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방송국과 방송 미디어, 연예인, PD, 작가들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고 저는 저들이 자신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저희 머리에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송국 집단들이 누군가 하나를 표적하면 그 사람의 머리에 이런 감청장치를 달아놓고서 사생활 해킹, 실시간 감시, 주변 인원 배치, 완벽한 간첩 작전처럼 실시간으로 조직원들을 군부대를 풀어놓듯이 풀어놓고서 피해자 한 명을 성노예를 감시하는 소금밭 주민들처럼 감시하면서 저희 머리에 네트워크 쪽으로 공여하면서 저에게 자유를 부여하지 않고 표적하면서 저를 파괴시켜 나가는 짓을 해왔습니다. 피해자가 지나가는 길에는 유달리 오토바이나 차량들이 지나다니며 소음을 내는 경우가 많고 어린이를 암시하는 듯한 노란색 차량들이 피해자가 지나가는 길 앞에 미리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인들의 어색함은 조직원임을 암시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민감함을 최대한 끌어냅니다. 모멸감을 주기 위해 개를 이용하고 마치 집단끼리 피해자를 개로 생각한다라는 마음을 공유하는 것 같죠? 그걸 대놓고 할 수 없으니 상황극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 문제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편으로 다 다룰 수 없어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